이재명 후보의 이 2030의 마음을 잡는 행보와 관련해서 작은 논란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공유한 함께 읽어보자라고 추천한 글, 그 글 안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광기다라고 비판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 지지자를 일컫는 홍카단이 이재명 후보에게 드리는 편지를 이재명 후보가 함께 읽어보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페미니즘 광기 사로잡혀 관념적 정의만 읊어대던 민주당. 그래서 홍준표 택했다. 페미니즘 깨 부숴달란 요청에 유일하게 진지하게 응답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셔야 한다. 자, 이 글을 이재명 후보가 함께 읽어보자라고 해서 일각에서 이재명 후보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광기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느냐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해명을 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길 권유한 이유는 2030 청년들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는 청년들의 절규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게 또 그 글의 내용이 페미니즘이 광기에 사로잡혔다라는 내용이 재차 나오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광기에 사로잡힌 페미니즘을 비판해야 한다라는 글이잖아요. 글의 취지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든지 지나치면은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 페미니즘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특히 우리나라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불이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하자는 취지로 페미니즘이 등장을 했는데 오히려 요즘 젊은 남자들은 그 자기가 이런 페미니즘이 너무 과하게 있어가지고 그 남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본다. 그다음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없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이런 부분들을 그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남자들한테 홍준표 의원이 아주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캠프에서는 이대남 말고 이대 여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성가족부도 뭐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견제작용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경우에든지 중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일보는 지금 기사에서 이 남자 챙기느라 이 여자 뒷전이다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조금 다급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소신을 가지고 했던 목소리들을 좀 이어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좀 들고 두 번째는 본인은 문재인 정부를 사실 계승하는 민주당의 여당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져 왔던 이런 여성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갑자기 꺼내게 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홍준표 후보에게 쏠렸던 그 지지층의 표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 계산된 행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에 관한 권익, 인권,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소신,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에 그동안 여성에 대한 권익 향상을 위해서 목소리를 외쳐왔던 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일들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페미니즘에 대한 운동이 제대로 진실하게 다가왔던 것인가? 혹은 말로는 여성 운동을 외치지만 실제 내부로는 정치인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던 것은 아닌지가 오히려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됐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국민들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한 뒤에 목소리를 내야 마땅한 일일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재명 후보가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드러났던 그 숱한 문제들에서 꼭 내야 될 지점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글들을 올리게 되는 건 다분히 정략적으로 표를 계산하는 행동이 아닐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이었고 이재명 기자,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2030 청년 지지율이 급하기는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지금까지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2030 청년들의 표를 홍준표 후보가 많이 이제 이렇게 확보하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후보가 되면서 청년표도 많이 흡수했다 이렇게 보여준 측면도 분명 존재하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아까 한국일보에 썼던 이대남을 챙기려다가 이대녀가 뒷전했다 이 부분만 얘기하니까 이건 뭐 패배인지 옳고 그름 이런 다 떠나서 그냥 선거 캠페인 관점에서 보면 선거는 완벽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상대에게 한 표 가면 난 한 표가 없는 거고 나를 찍을 사람이 상대한테 가면 2표를 잃는 겁니다. 그냥 완벽한 제로섬 게임인데 사실 제가 늘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2030 여선화 얘기하는 건 사실 표는 2030 남성이 더 안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30 여성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내지 민주당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선거 캠페인 관점에서 오히려 2030 남성과 원래 우호적이지 않았던 세력을 잡는 것보다 우호적인 세력을 다시 끌어안는 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올린 것 자체가 페미니즘에 대해 페미니즘 너무 지나쳤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 주장이 맞다, 옳다 이걸 증명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2030 남성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관점이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젠더 갈등이 큰 상황에서 2030 여성표를 오히려 더 잃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마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재명 캠프에서 이 스탠스를 잡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